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UEC 6DLMB비고 기념일 축하해. 태호가 뒤에서 나를 팔로 감싸 안았다고 말했다. 포옹은 따뜻함이 부족해서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돌아서면서 내 불안을 숨기려고 애쓰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 직장에서 멋진 승진을 한 지 1년이 됐어요. 나는 미묘한 잽을 무시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죠. 사실. 태호는 방을 둘러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의 시선은 여기 있는 그의 여동생 닿았습니다. 메리앤이 원하는 여동생 그녀의 큰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인용을 외쳤습니다. 딜라일라는 완벽하게 조각된 눈썹 위로 어슬렁거렸습니다. 오, 이 기념비적인 업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것이 축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배는 뒤틀렸습니다. 그것은 연출된 조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은 책임이 있는 역할라는 겸손하게 말하는 모든 단어에 더 작아진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그의 목소리에 비꼬듯 피를 흘렸습니다. 마리앤의 새로운 마케팅 보조이사는 꽤 혜성같이 상승했습니다. 딜라일라는 조롱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랑스럽고 여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태호의 가족들이 내 영혼을 꿰뚫는 웃음에 합류하자 내 뺨이 타올랐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내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내 목에 걸린 말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다고 태호가 말했다. 위로하기보다 족쇄처럼. 내 어깨에 손을 얹은 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야망이 부족한 그 방은 또 한 번 웃음이 터졌고 조롱의 바다에 숨이 막혔어. 조건 때문에 내 목소리가 없어졌어.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태호가 내 귓가에 속삭였죠.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뜨겁게 닿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웃음이 사라지면서 내 성공에 비하면 위로의 상이에요. 딜라일라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그날 밤 태호가 내 옆에서 푹 있을 때 나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내 결혼의 기초는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내가 세심하게 만들어낸 행복의 허상에 눈이 멀었나 하는 질문이었다. 그 순간 앞으로의 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내 삶의 수동적인 참여자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파티 이후 며칠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요구하기 위해 통제권을 행사할 때였습니다. 내 눈은 한때 무시했던 태호의 진정한 본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내 소득이 우리 생활 방식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소비 습관을 비난하는 방식은 눈부신 위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새 차를 샀거나 가족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등 나와 상의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나는 당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승진을. 그가 열었던 깜짝 파티에 대해 그에게 대면했는데 그것은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도전했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나를 얕볼 또 다른 기회였습니까? 태호는 비웃으며 무시하는 손을 흔들지 마세요. 예민한 우리는 그저 무해한 재미를 조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심함에 내 피가 끓었습니다. 덜 재미는 그의 온 가족 앞에서 조롱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에 펀치를 날리는 것. 일이 몇 주 후에 거기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저녁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딜라일라의 집에서 우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을 때 그녀는 나에게 잽을 던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앤은 완벽하게 칠한 입술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조감독 공연이 당신을 대하고 커피를 가져오고 복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태호가 뺨을 치며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허벅지 재미있네. 그거 좋은 거네. 누나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턱을 꽉 쥐었어. 사실 난 마케터 팀을 감독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캠페인을 관리해. 딜라일라는 눈을 굴렸지. 물론이야 자기야.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뭐든지. 나머지는 저녁 식사는 거만한 말과 거의 숨길 수 없는 모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제 자존감은 산산조각이 났고
한때 견고했던 결혼 생활의 기초는 그의 가족이 단지 농담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내 발밑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의 행동이 몇 주 동안 사무실에서 점점 불규칙해지면서 그는 나에 대한 그들의 경멸이 단순한 형제자매의 갈비뼈보다 더 깊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에서 표준이 되었고 그는 자주 자신의 일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손에 휴대폰을 붙인 채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어느 밤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일에 푹 빠져 있었다고 말하면서 내 손이 태호의 바지 주머니에 닿았고 그의 휴대폰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화면이 밝아지면서 에리카라는 이름의 여성이 보낸 일련의 경쾌한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밀 랑데부스의 마지막 약속보다 더 끔찍한 메시지를 스크롤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외설적인 사진과 태호의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자 배를 욕망의 선언. 나는 떨리는 손에 전화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내 고통을 들은 만족감. 내 안에 불이 타올랐고 한때 나는 순진하고 믿었던 여성의 마지막 흔적을 태워버렸습니다. 태호의 무례함과 불신앙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고 나는 그가 가한 모든 고뇌에 대해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결혼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을 위한 전쟁이었고 나는 태호의 불륜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내 집에 있는 낯선 사람처럼 한때 위로를 주던 벽이 이제는 나를 에워싸고 그의 배신의 무게로 나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늦은 밤의 행렬과 매번 은밀한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내가 발견한 지식을 인식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갔을 때 그가 다시 늦게까지 일하는 여주인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그가 내 목소리에 간신히 경멸을 숨기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그는 간신히 나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초점은 그의 전화기에 붙어 있었다. 큰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고 있구나. 알겠어. 그 사람 머리에 가까운 물건을 던지고 싶은 충동과 싸우면서 팔짱을 껴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마침내 내 시선을 마주한 채 낄낄 웃으며 기다리지 마. 그 사람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힐 때 나 다음 몇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며 숨이 막힐 정도로 나는 태호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무지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그의 이메일, 전화 기록, 신용 카드 명세서를 샅샅이 그의 세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증거는 근무 시간 동안 주고받은 친밀한 메시지, 은밀한 모임에 대한 호텔 영수증, 심지어 알 수 없는 계좌로 의심스러운 전신 송금 기록까지 내가 발견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나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깎여나가는 각각의 새로운 발견을 낳았습니다. 내가 우리 결혼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태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날밤 침대에 누워 깨어있을 때 그의 신중하게 조율된 케이드의 단순한 소품이었는지 내 생각은 내 안에서 경로하는 감정의 폭풍에 사로잡혀 있었다. 윙윙거리는 전화가 흘끗 돌아다녔다. 나는 에리카라는 이름이 화면에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무모한 버림의 순간 그의 불륜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안녕. 음탕한 목소리가 가르랑거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대답하려고 했지만 걸린 말이 메스꺼움의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태호, 에리카가 거기에서 세게 삼키고 있습니까? 나는 내 목소리를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묵의 비트가 있었고 그 다음 허스키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벨몬트 부인 아이 전화로 내 손을 꽉 잡았을 때 궁금했는데 퓨리와 함께 미백하는 너클 어떻게 감히 오해야. 그렇게 놀라지 마. 에리카 CD 태호 같은 남자가 단 한 만족할 거라고 정말 생각했나요? 내 부정의 마지막 흔적을 깨뜨린 어떤 칼보다도 태호의 불신앙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고 통화가 끊어지면서 내 앞에 드러난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내 혈관을 통해 흐르는 결의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태호가 자신의 죄에 대해 답하고 그가 나에게서 훔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간입니다.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모든 끔찍한 정보의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위에서 복수를 위한 시간이 도래했고 그 후 몇 주 동안 내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조차도 나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속임수의 대가가 되어 강제 정상이라는 거치장 아래 커져가는 분노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태호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새로 발견한 지식은 운명적인 저녁 어느 운명적인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의 이기적인 케이드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목을 가다듬고 자기만족적인 미소를 얼굴에 가득 띄었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간신히 억제된 기쁨으로 빛나는 그의 눈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그가 곧 떨어뜨리려는 폭탄이 무엇이든 대비하기 위해 눈썹을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나는 그가 가슴을 부풀리고 카리브해를 통과하는 럭셔리 크루즈를 선언한 가족을 위해 작은 휴가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내 배 구덩이에 매듭을 치료합니다. 내가 물었던 온 가족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미 대답을 알고 있던 태호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당신은 물론 당신은 요즘 일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공유된 경험이어야 했던 것에서 노골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고 언제 이 작은 여행에 대해 나에게 말할 계획이었습니까? 태호는 무시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크루즈는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내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손바닥을 파고드는 손톱 별거 아냐 간신히 분노를 담아 떨리는 목소리를 메아리쳤어. 그것은 나에게 큰 일이야. 우리는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태호. 그가 눈을 굴리며 비웃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극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지난 몇 년간의 무례함을 깨뜨렸고 불륜을 경시하며 모든 무너졌습니다. 나에게 다가와 나는 더 이상 분노의 수문을 참을 수 없었다. 태호가 씩씩 소리를 질렀고 접시가 덜거덕거릴 만큼 충분한 힘으로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세게 내리쳤다. 소중한 크루즈를 타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그의 눈은 연인과 함께 하세요. 넓어지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두려움의 빛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나한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나는 늦은 에리카와의 작은 관계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비밀 회의에서 당신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 눈먼 태호의 얼굴은 색이 빠져버렸어. 그의 입은 헐떡이는 물고기 마라느처럼 열렸다 닫혔어. 난 설명할 수 있어. 새로 발견한 힘으로 그가 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았어. 내 거짓말은 이제 끝났어. 내 사기는 이제 끝났어. 이 결혼은 태호에게 끝났어.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당신은 나에게 구경거리를 줬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깜짝 놀란 태호를 남기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몇 년 동안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끓는 점 그리고 그 순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태호의 배신은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그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박탈할 계산, 그의 지위, 그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나는 그의 건축가가 했습니다. 내 침실의 안식처로 물러나면서 그의 완벽한 삶의 외관을 꼼꼼하게 해체하는 몰락. 벽돌 하나하나 내 침실의 안식처로 물러나면서 나는 명료함이 나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 찬 험난할 것이지만 나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무례함을 묵묵히 견디는데 만족하는 온유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이었고 나는 태호와의 폭발적인 대결 이후 동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한때 친숙했던 우리 집의 벽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나를 질식시키는 배신감이 짙게 감돌았다. 태호는 평소답지 않게 차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자리에는 잘난 척하는 미소와 경멸적인 태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 마치 그가 살인을 기다리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경계하는 침묵이었다. 나는 경계심을 늦추는 것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태호의 회개의 거칠에는 단지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에서 우위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나는 그의 게임을 끝냈습니다. 유순하고 용서하는 아내로서 행동을 취할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나는 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친구인 엘레나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격동의 세월 동안 나의 반석이었으며 확고한 지지와 현명한 조언의 원천이었습니다. 엘레나,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가 있는 1시간 동안 흘리지 않은 눈물로 내 목소리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호의 불신앙과 그에 대한 분류된 이야기를 쏟아내는 동안 내 문 앞은 나를 따뜻한 포옹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눈이 정의로운 분노로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그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메리앤, 나는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내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처음으로 나는 함께 희미한 희망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태호의 악행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내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세심하게 고안된 전략 계획을 세웠습니다. 간과되지 않을 세부 사항은 간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엘레나의 인맥은 우리를 막강한 동료로 이끄는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리처드 킹슬리라는 노련한 이혼 변호사가 그보다 먼저 명성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깔끔한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예리한 법적 통찰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내가 수집한 정보 조각 하나하나에 대한 증거는 태호의 속임수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완벽합니다. 킹슬리는 문서를 쏟아부으며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입니다. 내 입가에 침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좋아.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어. 킹슬리는 강철 같은 눈빛에 존경의 빛이 깜박이는 것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벨몬트 부인. 우리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동맹이 굳어진 채 당신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모든 우발 상황을 세심하게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태호의 세계를 멸절시키고 그에게 그의 속임수의 잿더미만을 남겨두려는 단 하나의 목적에 의해 구동되는 기름칠이 잘된 기계였습니다. 한때 나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자기회의는 불타는 결단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은 태호가 알리나와 킹슬리와 함께 내 곁에서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기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하고 짓밟힌 아내로서 나는 부서진 꿈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로 여겨질 세력이었고 나는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투선이 그려졌고 후퇴도 항복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때 부유함과 명성의 상징이었던 벨몬트 가문 사유지의 화려한 이중문을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짙게 떠도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기한이 레코닝의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태호의 가족은 연례 여름 수아레를 위해 한때 열렬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호화로운 사건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손님들의 바다를 조사하면서 나는 예의의 베니어판을 벗겨내고 그 모습을 폭로하겠다는 불타는 결의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딜라일라 밑에서 골마터진 부패한 사람이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완벽하게 손질된 눈썹이 조롱처럼 활 모양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감독 자신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입술을 쭉 뻗으며 겸손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호가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혼란과 얇게 가려진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얼굴말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그의 시선을 만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에 움켜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작은 가족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토론 내가 일부러 방 중앙을 향해 걸어가자 군중 속에 침묵이 흘렀다.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죽음처럼 메아리쳤다. 노엘, 테오와 딜라일라는 당황함과 커져가는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내 뒤를 따랐다. 친애하는 테오의 어머니 에블린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완벽하게 머리를 빗은 머리와 흠잡을 데 없는 진주 상냥함의 외관. 나는 힘을 끌어내며 어깨를 쭉 뻗었다. 그들이 세심하게 구축한 세계를 주위에서 무너뜨릴 증거, 이것이 바로 진실에 관한 것이다. 나는 큰 소리로 울리는 내 목소리를 발표했다. 당신 아들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그의 사기와 나와 우리 결혼에 대한 존경심의 결여가 군중 속에 웅얼거렸지만 나는 몇 년 동안 단념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그동안 테오는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을 호화로운 랑데부스에 탕진하고 여주인을 위한 비밀 선물을 낭비하며 불륜을 저질렀다. 테오의 핏기가 빠졌고 입술은 말없이 항의했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윤희 나는 대리석 바닥에 내용물을 흩뿌리는 봉투, 재무제표, 호텔 영수증과 저주받은 문자 메시지 쏟아져 나와 테오의 배신에 분류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것들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간신히 담아낸 분노로 떨리는 내 목소리를 선언했다. 테오는 살아있다. 거짓말이고 이제 세상이 그를 이기적이고 불충한 남자로 볼 시간입니다. 그는 정말로 목이 졸라 헐떡이며 증거를 위해 몸을 구부릴 때 딜라일라의 입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떨리고 있습니다. 테오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하지만 테오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죄의 무게가 그에게 내려앉았을 때의 공포. 나는 이혼을 원한다. 나는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떠있는 말을 발표했고 나는 정당하게 M집, 차,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자산, 당신의 여주인과 당신의 더러운 것을 모두 가져갈. 비밀. 헐떡거리는 소리와 속삭이는 감탄사의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초점은 오직 테오에게만 있었다. 한때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무모하게 그 서약을 짓밟았다. 그의 얼굴에 두려움과 비슷한 무엇인가의 깜박임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구축한 그의 완벽한 삶의 외관이 무너졌고 그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힘든 싸움이었지만 정의가 승리했고 테오가 그의 산산이 부서진 존재의 조각들을 주워들도록 남겨두십시오. 배신과 무례함의 결과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는 뒤돌아서 출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충격에 휩싸인 침묵을 남기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마도 승리의 멍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뒤에서 문이 닫히자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작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테오의 거짓말에 벗어나 자유로웠으며 미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용어 복수. 벨몬트 가문에서 내가 폭발적인 대결을 벌인 후 며칠 동안 차갑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요리인 것 같았습니다. 내 행동의 충격파는 한때 독점이었던 우리 소셜서클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테오를 해방시켰던 격변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특이할 정도로 조용하게 사라졌습니다. 한때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잘난 척하는 미소와 경멸적인 태도는 유령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게로 부서진 남자. 당신은 나를 망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드문 만남 중에 씩씩 소리를 질렀다. 무기력한 분노로 타오르는 그의 눈. 복수에 대한 당신의 사소한 욕구 때문에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작은 미소가 내 입술을 끌어당겼습니다. 복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테오, 이것은 당신의 거짓말과 배신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정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무너져가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봉건적 시도로 턱을 악물고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은 괴물입니다. 그는 베놈으로 굵게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나는 내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강철과 함께 나는 더 이상 무례함을 거부한 여성이자 당신의 냉담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옹호할 힘을 찾은 여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임박한 이혼에 대한 그의 산산이 부서진 인생 소식은 태호의 불륜과 재정적 악행에 대한 외설적인 세부. 이내 산불처럼 퍼졌습니다. 그의 한때 스털링 명성은 신랄한 속삭임이 주제와 그가 한때 지배했던 동일한 사회계로부터의 배제를 지적했습니다. 가족은 낙진에서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매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집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녀의 항의는 제가 꼼꼼하게 수집한 증거의 무게 때문에 신속히 침묵되었습니다. 열띤 교환 중에 그녀가 요구했던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평정심의 가면이 미끄러지는 것이 우리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지 아십니까? 나는 그녀를 불안하게 하는 듯한 차분한 결의로 그녀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가져왔습니다. 딜라일라 그의 행동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그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논쟁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결국 그녀의 항의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사라졌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조차도 매일 이혼 절차가 새로운 계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범법의 무게로부터 태호를 보호할 없었습니다. 태호의 배신의 진정한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속임수를 벗겨낸 재무 기록에서 지금까지 세심하게 감춰져 있던 비밀 계정과 의심스러운 거래의 그물이 드러났고 대중조사에서 증거가 쌓이면서 한때 유망했던 태호의 경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해체되고 사업 세계에서 한때 그의 높은 지위가 실타래에 걸렸습니다. 나는 한때 나를 단순한 트로피로 일축했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힘과 결단력의 기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대신해 침묵 속에 지낸 몇 년간의 무례함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고 더 이상 침묵을 거부한 한 여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최종 문서에 서명하자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때 목가적인 삶의 잔해를 살펴보았습니다. 태호가 무릎을 꿇었다는 암울한 만족감, 거짓말과 불신앙의 제국이 죄와 파멸로 전락했지만 이 승리에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강철 같은 결의와 새로 발견한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배신의 무게를 무릅쓰고 세상으로 나섰을 때 레인이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잠재해 있던 힘에 대한 존경심 나는 한때 정의했던 거짓말과 무례함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존재의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고 내 자신의 정복에 기꺼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존자였습니다. 부서진 꿈의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난 여성이었고 심지어 태호의 속임수의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태호아이 확정된 후 며칠이 감정의 회오리 바람, 안도의 떨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굴 같은 공허한 집에 서 있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유의 느낌이 뒤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반쯤 채워진 상자와 삶의 메아리에 둘러싸여 한 번 공유된 나는 더 이상 이상한 평화의 느낌이 나를 덮쳤음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침묵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가. 확고한 동료가 내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을 때마다 그녀는 단언했고, 이제 당신은 자신의 방식으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한때 내 존재를 정의했던 거짓말과 무례함으로 가려진 현실을 부정하는데 수년을 보냈다는 진실과 함께 울렸습니다. 태호의 배신의 무게와 내가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삶에 대한 숨막히는 기대로 인해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과정에 몰두했습니다. 이혼 합의는 관대했고 나의 재정적 안정을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전생의 장식은 디자이너가 라벨을 붙인 호화로운 사회적 참여, 신중하게 큐레이팅된 완벽함의 외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짐을 버리고 나 혼자 사는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랍게도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단순함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활력으로 일에 나 자신을 던졌고 결혼 생활이 가장 암울했던 시절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힘과 결단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때
간신히 감출 수 있었던 경멸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들의 존경과 존경을 알아차렸습니다. 테오와 그의 가족은 마리앤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제 상사가 어느 날 그의 목소리에 경외심이 섞인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가 진실을 안다면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됩니다. 나를 지금의 여자로 만든 깊은 배신과 무례함. 그러나 나는 그 상처를 대신 한때 그토록 찾기 힘든 것처럼 보였던 새로운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즐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의 조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과 곁눈질의 시선이 한때 나를 해고했던 사람들의 마지못해 존경심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기타이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잠들어 있던 회복력과 힘에 대한 증거를 매일 남겨두십시오. 나는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테오의 속임수뿐만 아니라 한때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교활한 의심과 자기 비난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내 과거의 무게가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존중이 곧 내가 배운 힘든 교훈을 스스로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얻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기대와 무례함의 우리 에이지가 아니라 상호 강인함과 취약성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동등하게 형성된 유대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은 자신과 내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벼랑에 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삶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용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시련에 대한 감사, 고통, 마음의 고통, 그 힘든 전투가 나를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존엄성 이하로는 결코 다시는 만족하지 않을 여성으로 만들겠다는 나의 결심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